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인스테이어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저는 김혜연이고요. 오늘 주인공 김세벽 배우님 올라오시면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주인공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싫으세요? 주인공이 네, 안녕하세요. 주인공은 아니고 그냥 같이 영화에 대해서 다 같이 영화를 봤으니까 영화 얘기를 나누러 온 김세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영화가 좀 길어서 보시느라고 아마 바깥 사정을 모르셨을 텐데 밖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산을 준비하지 않으신 분들은 시간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오래 있는 게 유리할 것 같으니까 차분하게 이야기 나눠보면 될 것 같아요. 영화는 좋으셨어요? 네, 지금도 아마 생각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오늘 이 자리에는 브라질에서 월터 살레스 감독도 오시지 않았고 저희는 화상으로도 연결을 할 수가 없고 당연히 페르나다 토레스 배우님도 못 오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기파 배우 김세벽 배우님을 모시고 과연 인물의 감정 연기를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볼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는 얼굴들이 많으신데 영화 보고 나서 같이 감상 나누는 자리니까는 어떤 이야기들 같이 좀 화두로 나눠볼 수 있을지 얘기 저희한테 나눠주시면 저희도 즐겁게 오늘 자리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세벽 배우님은 영화를 시사회 때 보셨죠? 네, 저는 8월 초에 있었던 시사회에서 봤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 자리 하기 전에 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되게 오래 갈 영화일 것 같아요. 저도 영화 본 지 한 일주일 지났는데 어떤 장면들이나 어떤 순간들이 되게 많이 좀 달라붙어 있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이 영화는. 그래서 세벽 배우님은 그걸 간직한 지가 저보다 좀 시간이 더 오래 되셨으니까 조금 떠올려 보셔서 이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 보신 관객분들한테 이야기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영화를 좀 창피하지만 보는 내내 울었어요. 그래서 왜 울었는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아마 제가 좀 나약해서 울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여자 주인공이 이니스는 너무나 강인하고 사실은 너무나 우아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 그러지 못한 그날의 저한테 좀 많이 비교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저런 태도로 살고 싶은데 그게 사실은 너무나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내 하나의 지금 감정도 조그마한 것도 컨트롤을 못하는데 이런 큰 사건과 이 시대에 살면서 이 하루하루를 버티는 엄마로서 여자로서 브라질의 국민으로서 이 시대에 살았던 이 사람을 생각하니까 그냥 내가 너무 그날은 좀 그냥 그 사람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좀 슬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대충의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 빛나는 브라질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니까 이 반짝거리는 게 슬프고 너무 잘 남겨서 그게 나중에는 또 이 어떤 가족의 연대 이런 거에 너무 또 감정적으로 돼서 아마 그냥 계속 영화 내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남은 감정들이 그날의 어떤 제가 이 영화를 바라봤을 때 저와 그리고 아마 어떤 씬들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이 가족들의 얼굴들 그리고 햇살 아래 움직였던 그 엄청 너무 역동적이잖아요. 이 사람들 막 수영할 때도 놀 때도 그냥 가만히 있지도 않고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 모든 게 네, 다 기억에 남지만 생각해보면 이 인물들이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생각보다 클로즈업이 많지 않대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거든요. 왜냐면 너무 선명해서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시대를 좀 체험한 것 같은 영화였어요. 저한테 가본 적도 없는 브라질이 친근하게 만들어주는 그게 사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영화의 어떤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모르는 것을 이 영화 보기 전과 후로 나눠서 나한테 어떤 체험을 주는 거 그게 저한테는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여서 그게 너무 잘 담겨있는 영화였어요.
조금 뜬금없긴 하지만 저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왜냐면 해덕배우님 팬들은 다 아실 텐데 진짜 오랜만에 공식 성상에 외출을 하신 거고, 그리고 옛날부터 GV 할 때 말 천천히 하기로 유명해서 1시간 GV하면 질문 3개 정도밖에 못했었는데 이렇게 랩을 하듯이 자신의 감정을 일목요연하게 전달해 줄 줄 아는 사람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충분히 박수를 쳐줄 만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김세록 배우가 오늘 자리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어떤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칭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오는 거 신나네. 네, 또 좋은 영화를 보고서 영화 얘기하는 건 또 너무 좋은 자리니까는 세덕배우님도 아니 근데 그거보다 이 늦은 시간은 사실 영화도 긴데 여기 앉아 계신 게 사실 너무 감사한 거. 내려가서 하실래요? 그래요? 뭐 원하시는 대로 뭐 돌아다니면서 하셔도 되시고 편한 방식으로 이야기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영화가 정말 좋잖아요. 좋은 영화잖아요. 또 조금 흥행이 덜 되어서 아쉬운 건 있는데 저도 너무 좋은데 왜 흥행이 조금 안 될까 생각해 봤더니 브라질의 이런 상황들이 한국이랑 너무 비슷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다뤘던 정말 도파민이 강력한 영화들이 많이 안 나왔어서 상대적으로 아인트리어가 조금 심심해 보이고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한국 관객들한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새벽 배우님은 이 영화 보시고 나서 떠올랐던 영화를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영화도 한번 이야기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올해 그 광주를 갔었는데 저는 살면서 2번째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게 잘 보지 못했고, 2번째 갔을 때 마지막에 돌아오기 전에 이제 광주를 좀 여기저기 옛날에 어떤 그런 장소들을 갔었는데, 아마 올해 얼마 몇 달 전인가? 한두 달 전에 가서 더 그런 것도 있는데, 영화를 보는데 광주를 담은 김곤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그 영화도 사실 이 영화랑 비슷한 지점이 있어서 그 영화가 좋았던 점을 생각해보면 어떤 역사의 시대를 담고 있는데 그거를 너무 이렇게 사건 위주로 나열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쫓아가면서 이걸 시대를 보여주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그래서 이 영화도 사실은 어떤 한 가정 그리고 어떤 여성을 보여주면서 그 시대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니까 너무 개인적으로 보이니까 이게 더 어떤 시대가 개인한테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한 가정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아니면 이 사람이 인생을 다르게 만드는구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게 느껴져서, 김군도 사실은 좀 인물을 쫓아가잖아요. 김군을 찾는 어떤 인물인가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2개가 아마 좀 닮아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2번째 질문마저도 이렇게 빠른 한골 찰 때 질문에 소포모어 징크스까지 벗어버린 김세록 배우님 감사드리고요. 강상호 감독님의 다큐멘터리고 여기 계신 분들 많이 보셨을 거고, 혹시 못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 작품과 연관지어서 보시면 너무 좋을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2가지 작품을 떠올리면서 봤던 것 같아요. 하나는 작년에 제가 이제 백은마케팅을 해서 개봉을 시켰던 작품인데, 새벽 배우님 말씀 주셨던 역사의 상흔을 입었던 한국의 도시 중에 하나가 광주라면, 제가 작년에 작업했던 작품은 제주 4.3 항쟁을 다루는 돌들이 말할 때까지라는 다큐멘터리였거든요. 지금 생존하신 희생자분들의 이야기들을 육성으로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고, 그 영화의 어떤 장면들이 특히 마지막에 페르난다 토레스의 실제 어머니가 역할로 나오셨을 때 되게 많이 싹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 떠올리셨을 것 같은데, 5년 됐나? 이제 5, 6년 된 것 같은데, 넷플릭스에서 만들었던 알폰소 쿠아론 감독님의 로마라는 흑백 영화도 이 영화랑 결이 많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인슈트리어가 저희가 지금 언급했던 작품이랑 되게 다르게 느낀 점, 공통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굉장히 정교하고 굉장히 풍성한 가족 영화라는 지점인 것 같은데, 저도 영화 보다가 1시간쯤 지났을 때 시계를 봤거든요. 이 영화의 러닝타임을 알고 극장에 들어왔는데, 사건이 언제쯤 전개될까라고 추측하면서 시계를 봤는데, 1시간이 지나도 이 가족의 어떤 모습들을 그리는 데 영화가 되게 집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건이, 저희가 생각하는 영화적 사건이 벌어졌을 때의 그
충격이 화면에 나타나는 강도는 세지 않은데 관객들이 느끼는 감정적인 강도가 엄청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희가 잠깐 이야기 나눈 거는 젠가에서 하나를 빼버렸을 때 이게 완전히 무너지는 가족의 모습을 아버지의 부재로 그린 것 같다는 생각을 저희 둘 다 공통적으로 받았는데, 가족 영화로서 아임스트리어를 새벽 배우님 어떻게 보셨는지 조금 더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한테는 사실 너무나 이상적인 부모님들이었고, 그래서 저는 막 아빠한테 이렇게 친근한 딸은 아니어서 사실 너무나 좋아 보였어요. 그냥 아빠한테 가서 뭐 안겨서 막 하고 싶은 얘기 다 너무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집안에서도 다 그런 너무 열려있는 분위기잖아요. 심지어 다른 아이들한테까지 열려있는 그런 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아빠가 사라졌을 때 이제 이 가정을 어떻게 유지하며 할 건지를 이제 두 사람이 축으로 있던 이 부모님이 한 명으로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는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저는 생각했어요. 연기를 나라는 사람이 이걸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보면 나한테는 너무나 이게 어려운 일인 거예요. 두 명이 해야 될 몫을 한 명이 하게 됐을 때 그 막중한 책임감과 두려움,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끝내 너무나 우아한 방식으로, 우아하다는 건 삶을 대하는 태도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 가족을 이끄는 엄마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아빠는 사라졌지만 사실 계속해서 옆에 있는 것이고, 이 모습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도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성장을 했을 것이며, 그걸 토대로 이 책이 나왔고, 그 책을 토대로 또 이 영화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엄마의 태도 하나가 이 영화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만든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한 사람의 어떤 삶을 대하는 태도와 가족을 이끄는 마음이 여기까지 우리를 영화로 부를 수 있는 게 사실은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 작품 해오시면서 새벽배우님도 꼿꼿한 캐릭터들을 영화 속에서 여러 번 연기하셨는데, 이를테면 뭐 한거의 역할이라든가 아니면은 근현대사로 좁혀보면 벌새의 영지 선생님도 그런 역사 속에 놓여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페르나다 토레스가 연기했던 유니스라는 역할이 만약에 뭐 브라질어를 한다는 가정하에 새벽배우님한테 들어온다면 어떤 고민하실 것 같으세요? 일단 한거를 생각하면 제가 맡았던 역할이 또 실제 했던 인물이기도 해서 사실은 저는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맨날 못한다고 하긴 해요, 처음에는. 아니 그래서 진짜로 얘기를 드렸어요. 저는 이거를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정말로 영화 속에서 불러일으킬 만한 가짜로 할 것 같은 거예요. 진짜로 못할 것 같아서 사실 못한다고 얘기했고, 감독님이랑 이렇게 좀 길게 다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그만큼 못한다고 얘기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사실은 어떤 실존 인물을 좀 연기해야 된다는 건 되게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역할은 사실은 내 마음대로 그릴 수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인물이 이럴 것 같아요 라고 뭔가를 더 입힐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있는 어떤 사실에 나의 이해를 그냥 입혀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허투루 할 수 없잖아요. 왜냐면 너무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영화에서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건데, 그거를 내가 함부로 한다는 생각에 약간 너무 부담스러워서 진짜 막 찾아봐도 사실은 그렇게 또 정보가 많지도 않아요. 그럼 그 사진을 계속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뭔가 말을 듣고 싶고, 아니면 뭐라도 좀 그냥 좀 움직이는 어떤 것도 보고 싶고,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근데 또 이것은 정말 한 인물이 영화를 끌고 가잖아요. 그런 역할일 때는 근데 제가 인터뷰를 봤어요. 그래서
이분은 연기활동 때인지, 그러니까 이분도 너무 두려웠대요. 연기를 이제 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가. 그리고 어떻게 이 강인한 사람을 표현해야 될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유약함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인간을 약간 신격화하면 안 되니까 이분도 어쨌든 인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걸 그냥 누르고 그냥 앞으로 강하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 걸 이해하면 아마 그걸 붙잡고 연기는 해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냥 이분도 어떤 인간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인간은 늘 모자란 게 다 있잖아요. 그렇지만 애쓰는 어떤 그런 기분으로 다른 역할을 연기할 때도 그렇고, 영지, 벌새의 영지라는 역할도 사실은 되게 무너질 것 같은 사람이어서 붙잡으려고 애쓰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저랑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혼자 있는 은희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안에 제가 혼자 있을 때 잠깐 저를 찾아올 때 뭘 하고 있을지 생각해보면 아마 여기서 지금 사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사실 운동권의 어떤 학생이었는데 그 인물도 이 아마 시대에 되게 좌절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자기가 원하는 어떤 시대를 만들고 싶은데 그것이 뜻대로 생각보다 되지 않는 거? 뭐 우리가 투표를 한다고 해서 그게 내 생각대로 막 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들이 살다 보면 다 있잖아요. 몇 년에 걸쳐서. 그런 어떤 때를 만났을 때처럼 그냥 좌절과 뭔가 힘든 게 있지만 스스로 힘내고 있는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그런 걸, 이 사람이 지금 뭐와 다투고 있을까? 그걸 어떻게 극복하려고 할까? 그런 태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연기를 했고, 아마 이런 역할이 온다면 또 그렇게 보지 않을까요? 제안이 온다면 하고 싶으세요? 수락할 의향이. 아니요.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새벽부인 또 언제 어떤 모습으로 연기 활동을 보여주시나 기대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일단 긴 시간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목 조금 숙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장문으로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 저희 오늘따라 지금 라이벌이 좀 울리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라디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편안하게, 최대한 편안한 자세로 같이 이야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웃고 싶으신 분은 크게 웃으셔도 되고요. 뭐 나와서 새벽병이 사진 찍고 싶으면 찍고 들어가셔도 저희가 허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쵸? 오늘 오랜만에 나오셔서 신나셔가지고, 네. 이따가 또 한 분씩 사인도 해드릴 거죠. 원하시면. 아니, 다들 집에 가셔야 돼요. 네, 알겠어요. 네. 되게 신나고 집에 안 갈 것 같으신데, 네. 그 월터 살레스 감독 얘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브라질의 거장 감독인데 어마어마하게 과작을 하는 감독이거든요. 지금 작품 편수가 국내에 소개된 건 5편이 채 안 돼요. 개봉을 했던 작품들은. 근데 제일 많이 아시는 작품은 아마 국내에서 흥행이 제일 잘 됐던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체게바라를 다룬 작품일 거고, 그 뒤에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나왔던 온더로드라는 또 아마 제케로와의 책을 가지고 만든 영화일 거고, 좀 오랫동안 시네필이셨던 분들한테는 중앙역이라는 작품을 되게 좋게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 작품으로 브라질 최초로 아카데미에서 수상을 한 감독이 되었고, 저도 그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 작품을 기대를 했었는데 행사하기 전에 다시 보고 싶어서 막 찾아봤거든요. 어디서 볼 수 있나? 웨이브. 네, 웨이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웨이브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아무 관련 없는데 티빙이랑 웨이브랑 요새 뭐 할인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이 하시면 좀 싸게 보실 수 있으니까 아무 관련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싸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그 중앙역 볼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근데 너무너무 좋은 영화고, 중앙역의 주인공도 여자 주인공도 너무 좋은, 그러니까 페르난다 토레스의 필적할 만한 좋은 연기를 하고 아카데미 여주연상 후보에 올라서 그해 가장 유력한 후보였는데 수상을 못했어요. 누가 있어요, 그 해? 그 해에 아마 엘리자베스로 케이트 블란쳇이 받았어요. 아. 그리고 이 작품으로 아니에요? 네. 누구예요? 사랑
사랑에 빠진 섹스피어의 기네스 펠트. 그러면 케이트 블란쳇도 기네스 펠로트에 졌던 해네요. 네. 그리고 이 작품도 올해 유력한 여우주연상 후보였다가 수상을 또 못했는데 그 새벽배우님도 같은 배우니까는 페르난도 토레스 연기 보면서 감탄한 지점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순간들에서 좀 대단한 연기다라고 느끼셨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저렇게 조그마한 걸로 많은 걸 전달하지, 모든 씬에서. 그게 너무 사실 쉽지 않거든요, 해보면. 왜냐면 더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뭔가 더 채워질 것 같은 욕심이 자꾸 들고, 욕심이라기보다는 사실 불안해서 오는 거일 텐데 이게 적합한가 아니면 부족한가. 왜냐면 덜 하면 부족한 느낌 들죠. 뭔가 많이 하고 나서 너무 많이 했나? 라고 생각하기보다 부족한 게 뭔가 현장에서는 좀 두렵거든요. 나중에는 이게 맞지라고 생각하기도 잘 없긴 한데, 아무튼 그냥 뭐가 자꾸 불안해요. 연기를 하면 내가 지금 맞게 하는지 잘하는지, 앞뒤가 맞는지, 흐름은 맞는지, 지금 계속 막 머릿속에서 시나리오로 이 씬이 지금 몇 씬째, 그러니까 앞에서 뭐 100에서 1에서 100페이지가 있으면 몇 번째 페이지인지 그거 계속 생각하면서 지금 앞씬 또 보고, 앞씬이 이걸로 끝났구나 그럼 뒷씬을 보고 이러면서 이걸 괜찮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이 정도면 위험한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계속 뭔가 이 레벨을 자꾸 쌓아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럼 예를 들면 이 정도의 텐션을 끝냈으면 그 다음에 약간 이거를 그린단 말이에요. 이어가는 과정에서. 네. 그래서 전체를 봐야지. 아니면 이 씬만 생각하면은 여기 이거.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안 맞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계속 전체를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담담하면 사실은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서로에 대한 신뢰랑 엄청난 확신과 이 공기가 주는 걸 믿고 가면 가능한 것 같고, 아마 엄청난 서로 진짜 감독님을 서로 믿어가면서 찍었을 것 같고, 그런 게 없으면 사실 불안할 거예요. 근데 너무나 사실 대단하죠. 이렇게 조그만 움직임으로. 그냥 눈도 사실은 조그만 그냥 눈의 움직임? 그런 걸 너무, 이걸로 이 사람의 감정을 다 보여주니까, 이 큰 감정을 그걸로 보여주니까 사실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건, 좋다기보다는 이게 가능한구나라고 생각했던 건, 영화를 봤어요. 그게 브라질도 아니고 한국의 서울의 용산이었죠. 용산에서 보고 있는데 감금되잖아요.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갑자기 영문도 모른 채 딸이랑 흩어지고 감금이 됐는데, 이 사람이 정말 혹독한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생활이 너무 지쳐갈 텐데 나중에 집에 돌아갔을 때 이제 샤워하기 전까지 제가 그 영화관에서 냄새를 맡은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어떤 냄새야, 어떤 찝찝함과 아니면 어떤 피로함과, 이 모든 게 그러니까 오감으로 약간 체험을 한 거예요. 갑자기 진짜로. 그래서 이게 저는 영화를 보면서 나를 저기다 데려다 놨었구나, 이 사람이. 그게 저는 사실 진짜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좋다기보다는 너무 사실 불가능하지만, 이거는 뭐 어떤 배우의 연기와 플러스 뭐 어떤 세트, 미술, 그리고 연출 이런 게 다 합쳐지겠지만,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연기를 보여준다는 게 그 사람의 조그마해진 어떤 모습? 사실은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 사람이 뭔가 그 시간 동안 어떤 씬을 찍을 때 더 뭔가 몸에 어떤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했는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너무나 그 사이에 수척해진 느낌도 보여주면서, 이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시간을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냄새까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너무 대단하다 라는 말밖에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준 연기. 새벽 배우님 조금 부끄러워하시겠지만, 새벽 배우님도 여러 작품을 통해서 관객들한테 그런 감정과 감각을 가져다 주신 적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배우님의 영화를 계속 따라본 관객으로,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음성으로 들으시면서 저희는 영지 선생님이 노래를 잘린 손가락을 불러줄 때 굉장히 은희랑 같은 심정으로 위로받는 감정을, 또 그 공간에 같이 있었던 느낌을 받은 사람으로서 영화라는 매체 안에서 배우가 견인하는 물리적 이동이라는 건 되게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페르난다 토레스 배우 통해서도 또 할 수 있게 된 것 같고,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뒤에 아마 아인스트리어 스페셜 포스터일 거예요. 이게 모든 이사 가기 전에 진이 빠져나가고 공간이 비어가는데 혼자 마치 무슨 모딜리아니 속 인물처럼 서 있는 그 아주 선의 인물이잖아요. 근데 말씀하셨던 비어가는 감정, 덜어내는 것이라는 것을 공간적으로도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하면서 봤거든요. 많은 게 빠져나갔는데도 그 안에서 수직으로 서 있는 이 사람의 존재감이라는 게 영화에서는 다 보여주지 않잖아요. 이 뒤에 얼마나 많은 폭풍 같은 시간들을 겪었고, 이 사람이 인권운동을 하고 나중에는 큰 병을 얻어서 말년에 고생했던 것을 영화는 텍스트로만 보여주는데 그걸 굳이 영화는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시간들이 되게 막 달라붙어 있거든요. 이 영화에서 뭐랄까요, 이렇게 현연하게 보여주지 않았던 장면들이 저희가 그려지게 돼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런 측면에서 월터 살레스 감독이 이런 실존하는 사건 속 인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기승전결을 일반적인 드라마 작법으로 쓰지 않고 굉장히 아껴가면서 자극적으로 쓰지 않으려고 최대한 절제를 해서 인물들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분들이 또 찾아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5명의 자녀들과 어울려 놀던 친구였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러운 태도로 감독님이 말년에 노년에 이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네요. 페르난다 토레스 말고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도 인상 깊게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얘기들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사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등장인물이 다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브라질의 어떤 따뜻한 햇살 아래 살면은 저렇게 그냥 뭔가 다 자연스러운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겠다.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모든 게 다 너무 자연스럽게 움직이잖아. 하나 약간 삐그덕대는 게 전혀 없이 그냥 진짜 거기 있는 사람들이고 움직임에 약간 머뭇거림이 없는 거 전혀. 그러니까 머뭇거림이 없는 그게 너무 좋았는데 알고 봤더니 500~600명을 봤대요 아이들을. 그래서 근데 집 앞에 있는 사람은 캐스팅 그 세트장 앞에 그만큼 그냥 진짜 사실 공을 들여서 캐스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다들 여기를 자연스럽게 잘했구나 하면서 또 생각했을 때 이분들이 진짜 저 집에서 계속 밥도 해먹고 사는 느낌으로 뭐 합숙하듯이 영화를 찍었대요. 그리고 영화를 거의 시간대로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점점 가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릴 만큼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저도 뭐 어떤 세트에 가거나 그게 너무 진짜이고 이 사람들과 어떤 이 사람이 이 인물인지 이 사람인지 약간 그 두 개가 뭐 완전 이 사람으로 보진 않지만 배역의 어떤 사람으로 보진 않지만 그래도 헷갈리다기보다 섞이는 순간들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럴 때는 이제 진짜 엄마, 아빠 아니면 뭐 가족 이렇게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앞에 되게 노는 장면들 있잖아요. 파티하고 이런 걸 되게 먼저 찍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너무 가족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그냥 다 전혀 가짜로 보이지 않는 거. 이것도 사실은 감독님이 만들어 놓은 어떤 판인 것 같아요. 이렇게 깔아줄 테니까 다들 노세요. 약간 해주는 것 같아서 사실 그것도 연출력의 하나라고 생각해서 이런 현장에서 다 같이 이렇게 얼마나 재밌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느끼면서 진짜로 연기할 수 있었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런 연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후반부에 신기하잖아요. 어렸을 때 인물들이
중년의 인물로 변했는데 너무 누가 누군지 알겠는. 이질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그 여기 관계자분 계신데 월터 살리스 감독님한테 한 번만 물어봐 주셔서 그 안다미로 인스타에라도 어떻게 그 중년 캐스팅과 어린이 배우들 캐스팅 그렇게 이 먼 동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바로 알아볼 수 있게 하셨는지 좀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세월이라는 시간적인 개념을 2시간이 아니라는 한정된 시간에 넣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고안해낸 결과 같다는 생각이 영화 곳곳에서 되게 많이 들거든요. 특히 후반부에 되게 정갈하게 영화를 마무리하는 방식 같은 것들이 영화를 조금 더 서둘지 않고 진행을 하면서 이 역사적인 순간들을 정성껏 예의를 다해서 마무리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가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저는 막 폭풍 눈물을 흘린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 되게 경건한 거를 마주한 느낌을 후반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특히 그 헌사처럼 쓰여져 있는 그 텍스트들 마지막에 자막들을 읽으면서 내가 너무 귀한 인물을 이렇게 영화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얘기를 새벽 배우님께서 너무 잘 해주신 덕분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는데 이제 라디오 방청하러 오신 저희 그냥 오늘 보이는 라디오라고 생각하고 오신 분들 또 이 영화 속에서 저희가 미처 건드리지 못한 화두가 있다면은 여기 오신 분들과 같이 좀 나눠보고 싶거든요. 많은 분들도 많으시니까 편하게 그냥 자리에서 살짝 손을 들고 이 이야기 조금 더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해주시면은 또 오늘 아주 확실하게 그 오터를 다신 김새벽 배우님께서 재밌는 이야기 또 해주실 것 같습니다. 계실까요? 어떤 얘기 좀 더 해보고. 사실 저희가 이 영화에 참여를 한 인물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아니죠. 무슨 소리를. 브라질도 안 가보셨다면서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봤는지 그냥 같이 공유하고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분씩 물어보자고요. 내려가서 인터뷰 리포터 같은 거 해보고 싶으셨어요? 방식을 고안해 주셔야지 저희가 꿈은 많은데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오랜만에 외출하셨는데. 네, 어떤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좋을지 편하게 화두를. 네. 상근님, 네, 이렇게 해주세요. 마이크도 없이. 네, 큰 소리로 잘하시잖아요. 네. 저는 좀 다른 부분에서 꽂혔는데 한 20여 년 뒤로 돌아가면서 집이 바뀌잖아요. 아파트로 바뀌잖아요. 저택에서 아파트로 바뀌는 게 좀 울컥했거든요. 좀 과거에 그렇게 살던 대저택과 대가족들을 이제 더 누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파트라는 것이 어쨌든 정부의 계획하에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 과거 때보다는 좀 솔직해질 수 있었지만은 아직은 그래도 많이 제한된 것들이 있고 더 솔직하게 말을 할 수 없는 시대를 아직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아차 싶었던 게 사진들을 되게 많이 간직을 해두잖아요. 가족들의 사진을. 근데 저는 좀 쓰라린 과거가 있으면은 사진이든 뭐든 글이든 기록을 안 남기려고 하거든요. 근데 좀 아차 싶었던 게 그래도 좀 중요한 것들은 좀 남기는 게 좋았을까? 아카이빙을 좀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화를 보고. 좀 과거에 그런 것들 아카이빙을 하시는지 과거를 좀 어떻게 다루시는지 좀 듣고 싶어요. 새벽 배우님, 과거를 어떻게 다루시나요? 되게 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어요. 하드 드라이브에 넣어서 제가 아이클라우드를 안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드 드라이브에 다 모아두는데 그게 제일 안전하다고 믿는 편이어가지고 거기에 그런 질문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다른 감수성으로 접근해서 대답해 주시면 안 될까요? 거의 농담 같은 거. 근데 힘든 거를 사실 못 보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든 과거는 못 들춰보는 때가 있는데 언젠가는 들춰볼 수 있는, 또 그게 옅어지거나 아니면 조금 이제 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긴
때가 되면은 다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억이란 게 있으면 다 완전히 몸에서 빼버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어딘가에 저는 뒤지면 뭔가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의 생각이든 기억이든 이런 건 못 꺼내는 거지 언젠가 꺼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때가 되면 나타난다.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고 되게 뭔가 정리가 되기를 기다리는 편인 것 같아요. 그때는 아주 편하게 이때 내가 이랬구나. 얼마 전이랑 크게 다르지 않네. 보통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네. 이 영화는 그냥 일부러 최대한 문학적인 스탠스를 취하지 않으려고 좀 경계하는 편에 가깝다고 느꼈거든요. 너무 감상적인 태도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한 번 되게 아주 은유적으로 그 메타포를 세게 던져주는 거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빨 빠진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 주신 과거를 다루는 방식, 그러니까 그 만져지는 촉감으로 그걸 기억하는 방식을 영화가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걸 발견하게 되는 것도 지금 관객분께서 이야기 주신 과거를 어떻게 가지고 오고 기억하고 새벽변 이야기 주신 것에 이어서 얘기해보자면 한순간에 불씨처럼 확 살아나서 모든 것이 되게 생생해지는 그런 거를 아인스티리어가 막내딸의 그 이빨 빠진 그것을 엄마는 몰랐던 그 비밀 같은 순간들을 찾아내면서 다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조금 저의 어린 시절이 확 살아나더라고요. 완전히 다 잊고 있었다고 아니면 잃어버렸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희한하게 그 영화에 크게 막 클로즈업 하지도 않았던 장면에서 다 살아나서 그런 경험을 주는 영화이기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파트 얘기, 저택에서 아파트 가는 거 얘기해 주신 거에서도 혹시 얘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공간의 변화? 시대가 바뀐 것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이제 삶의 형태가 바뀌면 이제 거주 형태도 바뀌잖아요. 뭐 옛날엔 큰 집이 많아지면 요즘에는 가정이 이제 가구 수가 그러니까 가구의 인원이 작아지니까 집도 사실 그렇게 예전만큼 크지 않고 그런 변화도 아마 그 긴 세월 동안 있었을 것이며 그것에 이제 맞춰서 이제 가족의 수도 점점 나가봤잖아요. 가족이 따로 생기고 이제 같이 사는 뭐 사람들도 적어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냥 삶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어떤 변화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슬프다기보다는 이제 뭐 얘기를 오히려 들었을 때 얘기해주신 관객분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우리 집이 작아졌던 그 순간이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영문도 모르죠. 아이는 사실 이사의 권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하루 만에 다른 집에 와 있는데 이 집 우리 집 아니야 라고 했대요. 본인이? 네. 너무 작아진 게 이게 너무 애가 입장에서는 그냥 갑자기 내가 왜 여기 있지? 우리 집 여기 아닌데? 이런 생각이었나 봐요. 그래서 엄마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저는 너무 어렸고 진짜 너무 어렸고 너무 어린애는 그 정도까지는 말 안 하는데 그쵸? 철이 없었죠. 어린 철이 더 없었죠. 그래서 아마 뭐 7, 8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자마자 그냥 이거 우리 집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집에 안 들러가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마 듣자마자 저는 어릴 때 그 집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런 얘기까지 고민하니까 저도 기억에 없던 어떤 그 집이 생각이 사실 그 집에 얼마 안 살아가지고 정확히 생긴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파란 타일이 집에 있었던 것 같고 그 집이 갑자기 확 떠오르네요. 네. 네, 이렇게 마이크도 없이 좋은 이야기 들려준 우리 SG님께 감사드리고요. 혹시 또 다른 이야기를 한 번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그 전에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다른 장르가 있어요. 요즘에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성혜나 작가의 호모노라는 소설집이 있는데 거기에 이 작품이랑 이어서 읽어보면 되게 좋을 만한 단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대공분실을 다룬 거를 만드는 건축가들의 이야기예요. 건축가 선후배의 이야기인데 그 작품도 되게 역사적으로 암울했고 어떤 정치적으로 강제됐던 시기에 예술가들이 살아남는 생존에 대해서
되게 재미있게 쓴 단편이거든요. 제가 단편의 정확한 제목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혼모노 작품집 중에 한 편이기 때문에 혹시 베스트셀러 1위 작품집이니까 사주시고 안 읽으셨던 분들은 그 단편 제목 그 혼모노 가지고 계시죠? 제목 알려주세요. 구의 직량. 구의 집 가로활동 98번지. 네네네. 한 번만 더 크게. 구의 집 가로활동 98번지. 네, 가롤동이라는 거에서 좀 짐작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 작품도 그런 것을 어떤 식의 텍스트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아주 흥미롭게 쓴 작품이니까는 재미 읽어보셨어요? 관객분은? 오늘 빌렸어. 오늘 빌리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감상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여쭸던 한 분 정도 뭐 감상을 얘기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새벽 배우님 오랜만에 외출하셨는데 새벽 배우님께 뭐 응원의 말이라든가 아니면 준비한 꽃다발 같은 거 있으시면 진정할 수 있는 시간 육안을 보기엔 없는데 뭐 네, 계시면 네, 한 분 계실까요? 뭐 마지막 이야기를 좀 인사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럼 시킬 거예요. 네. 누구 시킬 것 같아요? 이춘희 씨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제 앞자리에 앉아 계신데 팔 긁지 마시고 똑바로 앉아서 한번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대신 질문해드릴까요? 네, 누나 앞으로의 계획 어떻게 되는지 이춘희 씨 마음속으로 질문하셨는데 앞으로의 계획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언제 가시고 출연할 작품 소개 같은 거 간략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근데 이게 시간표가 아직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나왔어요. 네. 제발 본인 작품에 정보 좀 챙기기를. 네. 부산 영화제에서 올해 이제 바뀌었거든요. 영화제가 10월 원래 10월에 하잖아요. 근데 9월로 바뀌었어요. 아마 여기 다 아세요. 그거. 이거 빼고 자기 작품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9월에 제가 작년 여름에 찍었던 관찰자의 일지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아마 상영을 하게 돼서 확실하게 상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몰라 아직 그 오픈이 안 됐을 수도 있지. 오늘 시간표가 다 올라왔고요. 임정환 감독의 세 번째 장편 영화 관찰자의 일지란 작품이고 김세덕 배우님과 박종환 배우님 그리고 박민아 배우님 최선의 삶의 달기 신달기 배우님까지 이렇게 네 분이 나오는 러닝 타임이 굉장히 길죠. 2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본인 출연 작품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으니까 일단 오늘 행사 끝나면은 카탈로그라도 좀 꼼꼼히 홈페이지라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완전 최종본을 저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부산에서 이제 확인하고. 네, 부산영화제 혹시 가시는 분들은 김세벽 배우님 오랜만에 스크린에서 만날 수 있는 관찰자의 일지도 놓치지 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금요일 밤에 지금 11시가 다 돼가는데 한 분도 안 나가시고 보이는 라디오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인스테리어 생각보다 조금 흥행이 덜 되고 있어서 너무 좋게 본 관객들 아쉬워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작품은 굉장히 길게 또 상영관에서 갈 수 있는 작품이니까는 요즘에 영화 너무 많긴 한데 주변에 좋았던 영화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지인분들께 있다면은 너무 좋은 연기와 연출을 만나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추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끝으로 우리 김세벽 배우님 관객분들한테 마지막 인사 말씀 전하면서 오늘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혹독한 올해 여름을 버티느라 다 너무 고생하셨고 사실 이제 며칠 전부터 약간 여름이 꺾인 게 느껴져요. 바람이 좀 밤에 불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을 저는 제일 좋아하는데 다 이렇게 계신 분들 가을을 너무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네, 오늘 같이 얘기 나눠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홈페이지 가족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시고요. 혹시 새벽 배우님께 꽃다발 드릴 분들은 꼭 주시고 가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